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올렸을 때가 이 구간이었었고요. 이때 당시에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일단 이 구간 자체가 계속해서 박스를 형성하면서 어떤 조정 패턴을 마치고 그 이후에 고점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었고,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 자체가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는 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보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여기 올라온 추세 자체가 끝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 추세를 형성해서 올라가는 걸 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관점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만 반복했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구간이 엔딩 다이고날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 없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로 올라왔으면 추세선 자체가 트럼하는 형태보다는 확장되는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엔딩 다이고날 관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지난 영상 이후로 매매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난 영상에서 이 구간에서 롱 진입했었고 여기서 절반 익절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구간 자체가 만약 이렇게 파동이 하나 마무리됐다면, 충격파동, 조정파동, 충격파동으로 마무리됐다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끝났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충격파동으로 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되면 조정파동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깨지면 전량 익절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아쉽긴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동이 이렇게 3개로 끝날지 이렇게 5개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이후에 만들어진 이 세 번째 파동이 이후로 만들어진 파동이 깊게 되돌린다면 여기가 3번 파동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됐을 가능성을 보고 이 구간에서는 익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익절이 나간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3번 파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0.618이나 0.5구간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다소 좀 아쉬운 건 맞고, 하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익절했기 때문에 아쉬워도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이 윗구간에서 숏을 트라이 할 건데,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숏을 트라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 말씀드릴 때 이렇게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숏을 트라이 하게 되면 수렴하다가 올라가면 또 숏 트라이고 손절나고, 또 수렴하다가 또 올라가면 또 손절나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숏 트라이 하면 손절나고 이런 매매가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지 말자. 내 시나리오가 하락 시나리오여도 이렇게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니라 최소한 파동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혹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 되돌림 자체가 깊어서 이 구간이 충격 파동이 아니라 조정 파동으로 이렇게 마무리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이후에 되돌림의 쇼치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뿐만 아니라 매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매매 방식이죠.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매매했어. 다만 여기서 숏을 한번 트라이 했다가 손절 났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엔딩 다이고날 봤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구간 자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연장돼서 다이고날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구간은 손절 나더라도 진입해야 되는 구간이고, 결과적으로는 큰 손절은 아니고 약손절이긴 한데, 손절만 잘하면 이런 구간에서 숏 진입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 추세가 꺾인다면 충분히 손익비 매매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록 손절했지만 나쁘지 않은 매매였던 것 같고, 결국에 지금 올라온 파동이 조정 파동보다 충격 파동이 가깝게 올라왔죠. 1, 2, 3, 4, 5로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고 1, 2, 3, 4, 5로 올라왔을 수도 있죠. 물론 아직까지 여기가 3파동이고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구간 올라가는 이 파동 자체가 추세로 형성됐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구간에서 떨어진 파동 자체가 조정이 여기서 끝났느냐,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충격 파동이 형성되면서 다시 추세가 형성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가 바뀌는 이런 구간이 명확한 바닥에 대한 패턴을 만들지 않고 빠르게 떨어졌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형성됐죠. 이런 경우는 진짜 바닥이었던 적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바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소요하면서 어떤 명확한 패턴을 만들어주고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짜 상승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일단 계속해서 보고 있던 관점 자체를 폐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을 해야 될 게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동의 시작을 여기로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명확한 고점인 이곳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지난 영상들의 카운팅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계속 카운팅을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파동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사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보자면 크게 유의미한 구간은 아니긴 한데,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파동을 시작한 걸 카운팅해서 이 구간 조정 파동으로 생성된 걸 생각하고 매매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명확한 고점인 이곳에서
시작된 조정 파동으로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명확한 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카운팅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한 추세로 떨어지고 조정을 다시 마치고 다시 한 추세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채널이겠죠. 일단 여기 형성된 채널이 유의미한 채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이 채널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채널을 돌파하지 않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꺾여 내려간다면 다시 이 채널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죠. 심플하게 카운팅하면 이 구간 자체도 ABC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BC로 이 구간 자체가 일단 충격 파동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뭐 엔딩 다이고널이 나와주면 C파동이 마무리되면서 일반적인 조정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ABC가 아니라 단순히 복합 조정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혹은 여기까지가 W X파 나오고 Y파동으로 어떠한 조정 형태가 만들어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명확한 건 없죠. 결국 이 채널 자체가 유의미한 채널인지 아닌지도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갈 거 내려갈 거 둘 다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관점 짜기가 애매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그냥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일단 매매하지 않고 여기 구간, 이 채널이 유의미한지 아닌지 모르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 하락 추세선, 이 형성된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여기가 찐 바닥이었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눌림롱 전략을 펼치자, 이런 시나리오 세우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채널 맞고 떨어지면 아직까지 이 채널이 형성되게 돌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하락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떨어졌다 되돌리면 숏치는 전략 가져가면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분석하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의미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관망도 어찌 보면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부포지션과 관망 자체도 하나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형성되는 파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구간 만약 떨어지는 파동 자체를 이 채널을 형성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숏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한 추세 떨어지고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 추세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구간에서 애매할 때 숏 치지 마시고, 이 구간 형성되는 파동 자체가 충분한 눌림을 줬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형성된 파동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생겼죠. 그렇다면 이 구간 올라온 파동이 조정 파동일 때 숏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숏 쳐서 떨어지는데 수익을 보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시청하시던 분들이라면 항상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했고 이런 매매 방식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방향성이 맞고 틀리고 보다 이 방향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매매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 항상 명심하시고 다소 안정적인 매매 방식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여기서 바닥이 만들어졌고 추세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은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고, 물론 여기 형성된 이 박스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은 뭐 그때 생각해도 되죠. 이 박스가 오랜 기간 형성이 됐고 여기서 만약 돌파한다면 이 고점 살짝 넘고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세 분출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때 돼서 눌림롱 전략 펼쳐도 늦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면 좋은 포지션 잡을 수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며칠 관망하다 보면 좋은 자리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관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단기적인 파동 보고 단기적인 관점 생기면 그때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